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 근데 청와대는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보도.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청와대로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은 뭐 협상을 좀 해야 되는 일이고, 예. 또 하나는 10억 달러 정도까지는 뭐 각오를 했었는데 5배를 지금 늘려놓은 거 아니에요? 5배를 늘려서 요구할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것은 미국이 부르는 값이고, 예. 볼턴이 와서 그걸 이제 반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담에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니까 그 액수, 볼튼이 요구한 액수는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예. 했을, 볼튼이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아니, 미국이 돈이 필요합니다. 예. 아니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또 음, 최초 협상 카드라 해도 지금 기존에 분담하고 있는 게 10억 달러인데 갑자기 예. 5배를 달라? 이게 되나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것을 5배 달라고 하는 걸 2배로 해서 20억 달러까지 깎아내릴 수 있었지, 25억 달러로 그것을 내야 될지, 그거는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 전에 사전 조율을 하겠죠. 네. 9월 미국이 지금 돈 필요하다니까요. 그 필요한 배경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예. 근데 최근에 호주에다가 이제 오스트랄리아죠. 거기가 다윈이라는 데다가 뭐 미국 기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예. 지금 미국이 내년 예산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식으로 해서 태평양 사령부가 쓸 수 있는 여력을 좀 갖추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음. 볼튼을 보냈죠. 그러니까 호주에 미군 기지 건설할 돈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분담금을 더 요구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대중국 압박 전략인데 아하. 남중국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밀고 당기는 그런 그 과정 아닙니까? 예, 예. 예. 그 저희는 이제 볼턴이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로 온 게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구하러 온 것이 주된 목적인 걸로 판단을 하고 분석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이 더 진짜 요구했다 핵심 목표다 이 말입니까? 더 큰 일이죠, 그게. 미국으로서는. 아, 아하. 호르무즈 해협은, 그거는 뭐 우리한테도 요청을 하고, 이제 갔겠지만, 예, 그보다 더 큰 것은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예상의 액수보다 5배로 올려가지고, 예, 올려놓고는 그 다음에 뭐 협상을 통해서 깎아는 주겠지만, 예. 이건 미국이 태평양 사령부가 돈이 필요하다. 네. 그걸 우리가 중시해야 될, 그 대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정세현 전 장관 보시기에는 볼턴이 50억 달러 요구한 게 맞다 이렇게 보신다. 미국이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아니,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예, 했던 예. 적이 있으니까 트럼, 청와대가 음, 거의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죠. 네, 네. 음, 트럼프 대통령도 뭐 한국에서 우리가 50억 달러 쓴다는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 그렇죠. 연장선상이 그렇죠. 되겠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요게 우리 한일 간의 갈등, 뭐 한미일 안보 동맹에서의 약간의 균열 이거랑도 무슨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제 지소미아 문제가 연결이 되죠. 네, 네.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지소미아, 그리고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라는 것을 2016년 11월 20 며칠인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국의 강력한 권고로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매년 1년마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예, 있는데 예, 예. 합의에 의해서 3개월 전에 더 이상 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통보하면은 네, 효력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금년 8월 23일일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8월 23일까지 우리가 가령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뺀다 이럴 경우에는 예, 우리가 지소미아 같은 것을 그만두겠다. 한일 간에는 예, 적어도 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그건 유지하지만 예, 예, 이렇게 나가면은 예. 미국이 아마 대중국 압박을 위한 한일 공조 강화 전략 차원에서 미국이
도리 없이 중재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미국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미국은 지소미아 가지고 그 일본을 달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볼튼은 지금 그 문제까지 생각 안 하고 왔을 거고 우리가 좀 그 문제 수치 일본 관련해서는 세게 나가도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면 우리는 지소미아 이제 폐기하겠다라고 통보하면 미국은 중재에 그렇죠. 나설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말씀이고 그렇죠. 미국이 미국도 그럴 중재에 수밖에 나서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소미아를 카드로 써야죠, 우리도.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카드로 쓰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우리 목소리를 내라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액수 그것도 예. 낮추도록 카드로 쓰고 그다음에 예. 수출 규제 백색 국가 뭐 이것도 예. 미국이 조정할 수밖에 없도록 카드로 쓰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이 두 가지 다에 맞먹을 만큼 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큽니까? 그죠. 미국으로서는 클 겁니다. 아, 그래요? 큽니다. 예. 그 정도 왜냐하면, 위상을 가져요?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한미 동맹 그다음에 미일 동맹이라는 것이 한일 간의 지소미아 정보 공유 협정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만 미국의 그 대중국 압박 삼각 편대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좌청룡 우백 호로 우리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양쪽으로 거느리고 지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동북아에서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에서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 미국한테는 더 중요하죠. 네. 예. 그 이런 의미에서 지소미아는 충분한 카드가 된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겠네요. 훌륭한 카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이해찬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뭐 하시는 것 같고 또 청와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은 전문가들도 그쪽으로 벌써 얘기를 시작을 하래요. 이제 뭐 강경화 장관도 검토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요?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나왔으면은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미국한테 결국 이제 미국한테 알아서 해라 하는 얘기예요. 네. 아까부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언급하셨는데 다음 달 9일 바로 한 일주일여 후에 미국 국방장관 신임 장관이 한국에 온다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한미 국방장관 연례회의는 그전에 10월 달에 열렸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아마 미국에서 열렸을 겁니다. 이게 교환 개최하게 됐는데 글쎄 8월 달에 온다. 한미 연합 훈련 중에 5일부터 20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 좀 앞당기는 것 같은데 어쨌건 다음 달에 이제 8월 달에 온다고 올 것 같으면은 한미연합 훈련 중에 올지 또 직후에 올지 그건 모르겠는데 온 김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땡겨서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지소미아 얘기는 꺼낼 수가 있죠.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당신네가 완전히 자기네 돈 들여서 우리 일을 지켜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당신네가 동북아에서 거두는 국가액이 얼마인데 그 돈을 환산해보자. 이렇게 나가야지. 알겠고요. 그나저나 며칠 전에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북한은 왜 자꾸 미사일 쏴요? 미국 보고 셈법을 바꾸라고 지금 쓰는 일종의 장외 압박 전술입니다. 어떤 셈법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뉴욕 채널 통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모양인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똑같은 지난번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과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시간이 없고 시간이 북한한테는 지금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셈법 바꾸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을 텐데 안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도 막 가는 식으로 갈 수가 있어 하는 예고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남북한 사이의 일이라고 자기는 전혀 관계없는 척으로 반응하는데. 아니. 바로 그런 표현을 듣고 지금 언짢지 않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나 계속 이렇게 내가 참아주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트럼프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남북 간의 분쟁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한테 대한 압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뜻입니다. 네, 괜히 농치는 거죠. 그러면서 알고도 모르는 척. 그럼요. 이제 판 안 깰라고 그러는 건데. 네. 그거 어떻게 남북 간의 문제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뭐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들리고 실무 협상을 위한 또 비밀 실무 협족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언제쯤 제대로 된 북미 협상이 가시화될까요? 근데 지금 8월부터 20일까지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뭐 규모를 축소할지 거리 시간을 단축시킬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죠. 국방장관 회담이 또 열리니까. 근데 어쨌건 그 훈련이 열리는 5일부터 시작한다면 훈련이 전개되는 동안만큼은 안 되겠죠. 체면상 북한이 회담에 못 나오죠. 네. 그 이유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볼로됩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날 2, 3주 안에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잘못하면 2, 3개월 후에 그러네요. 실무 협상을 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